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거주하는 이 씨, 이 남성이 119에다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가 뭐를 지시했냐면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안 했어요. 조사를 딱 해봤더니 아내 정씨 같은 경우는 둥글레 차에다가 탄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걸로 보여지고, 심폐소생법을 안 하고 나중에 사망한 게 청산가리 중독이 나오니까 남편이 제1 의심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수밖에 없네요, 상황은. (2009년 4월 29일입니다) 밤 11시 39분경에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가는 거죠. 예.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거주하는 그 이 씨, 그 당시에 73세예요. 네. 이 남성이 119에다 전화를 합니다. 내가 저 밖에 있다가 밤늦게 귀가를 했는데 딱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72세 정씨인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소방서 이제 허겁지겁 출동을 했겠죠. 가야죠,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망 사건 한 건이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네. 4월 30일이 됐어요. 이 씨의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강 씨 부부가 있어요. 네. 그 강 씨는 81세예요. 네. 그분 부부도 저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세 명이에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사람이 저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강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이 발견했어요. 평상복 차림에 안방에 누운 채 사망해서 발견이 네, 됐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그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냐? 오서산이 있어가지고 등산객이 굉장히 많대요. 거기 쉬운 한 가구에 한 107명 정도 주민이 산대요. 그 당시에 이 신고받은 이제 119 대원, 이제 경찰이 당연히 변사 사건이니까 이게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81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거는 이건 노환으로 사망한 거라고 보기 아니라고 어렵죠. 봐야죠, 이거는. 그리고 119가 현장에 갔을 때 입에서 피 흘린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벌써 약물 중독 이런 거 알죠. 네, 네, 네. 이제 경찰이 수사에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네. 경찰이 119 대원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그 신고받고 당신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가보니까 속옷바람에 욕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 맞아요. 저 정씨. 네. 그거 맞고요. 네. 그때 이제 119가 저 출동하기 전에 공중보건의를 먼저 바꿔줬대요.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네. 뭐를 지시했냐면 네.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안 했어요. 심폐소생법을 안 하고 나중에 사망한 게 청산가리 중독이 나오니까 남편이 제1 의심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수밖에 없네요, 상황은. 그러면 아내 사망한 정 씨나 저 강 씨 부부 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무슨 일이, 그날 4월 29일 날 당일날 꽃박람회에 갔다 왔대요. 마을 버스 대절에서 갔다 와가지고 많이 가시잖아요. 와서 각각 다 사망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어떡해. 경찰이 이 조사를 딱 해봤더니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보리차 또는 둥글레 차에다가 탄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걸로 보여지고, 강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바카스와 함께 집에 놓고 간 캡슐에 든 청산가리를 먹고 숨진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바카스병이 발견이 된 거고요.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경찰이 최초 신고자 남편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 씨, 이 남편하고 아내 정 씨는 1966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슬하에 1남 2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네. 이 씨, 이 남편이 혼인을 하자마자 서울로 가요. 왜요? 서울로 가서 살면서 돈 번다고 갔겠죠. 아, 돈 번다고? 거기 가갖고 집에 안 오고 네. 거기서 다른 여성하고 동거를 하는 등 자녀하고 저를 돌보지 않아요. 결국 40년 동안 별거를 합니다. 이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광주리 행상 같은 거 하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해가지고 자식들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이제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2008년도에 아내 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서울에 살던 이 씨가 아내를 간호한다는 명분으로 보령으로 귀가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들어오셨어.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간호하면서 뭐해 놀면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네. 그 동네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쉬운 6살 먹은 한씨라는 여성을 사귀어. 아, 집어를 개못 주는 거예요. 그게 귀향한 지 6개월도 안 돼서래. 그런데 그 한모라는 여자가 다방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마침 그 오수산이 있어서 등산객이 많으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밥하고 술을 팔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좀 도움이 필요해. 그거를 얘가 도와줘 또 이게 이 씨가. 아, 열심히 도와줘 식당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계속 아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식당 새로 차린 데가 어디냐면 하필이면 죽은 강씨 부부 집 바로 옆이야. 그 강씨 부부하고 이 씨는 잘 알아요. 예. 그거를 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 말도 안 되는 그래 얘기구나. 알려줘 아내한테. 더더군다나 강 씨하고 이 남편 이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패 제작하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일러준 거지. 그러고 말린 거고. 응?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어. 그러던 사람들이 그 사망하니까 경찰이 당연히 이제 저 의심하게 되고 또 계속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 정 그렇지.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남편 외도에 예. 격분하지. 남편한테도 뭐라 했겠지만 그 한 씨 그 내연녀 찾아갖고 헤어지라고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휘두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 하다 안 되니까 남편한테 결국은 야, 너 이혼해 너 이제 진짜나. 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예. 너 끝났어. 그러면 지가 반성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이 그 잃는 강씨 부부하고 저 아내도 괘씸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떠나면 한 씨하고 또 헤어져야 되잖아. 마누라하고 강씨 부부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아내 재산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향집에서 누구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가 한 씨하고 편안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살해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지.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외상 흔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외상이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좋은 게 효과적인 게 뭘까 한 게 청산가리야.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다가 서울에 있을 때 알게 된 지인이 두 사람 있어. 두 사람한테 꿩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네. 청산가리가 필요하니까 좀 구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게 200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이 씨가 구해달라. 예.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준 거야. 비밀이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청산가리를 건네준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은 네. 이미 93년도까지만 공장을 운영했고 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청산가리 썼겠지.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날 때까지는 16년간 문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산가리는 한 16년 된 거야. 그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게 청산가리를 이제 건네받은 거는 2009년 1월 달에 저 서산휴게소 주차장에서 봤는데 휴게소에서요? 네. 007 접수는데. 그렇죠. 거기 휴게소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속을 했을까? 자, 일단은 이 씨 행적이 네. 40년 만에 귀향해갖고 한 씨하고 불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내가 이혼 요구한 사실이 맞죠. 아내가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살해 동기 되죠. 다 돼요. 예. 그래서 이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해요. 마을 주민도 탐문도 다 해봤고요. 네. 그랬더니 또 한 씨 내연녀 한 씨도 조사를 하고요. 특히 내연녀 한 씨 수사 중에요. 4월 29일 날 죽고 4월 30일 날 이제 장례식을 차렸지. 네. 이제 빈소를 만들어 놨어. 네. 거기 이제 그때 동정을 살펴본 거야. 네. 10시경에 4월 30일 날 10시경에 이거 한 씨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씨가 장례식장에서 한 씨를 이렇게 부르더래. 네. 그러더니 이리 와봐. 너 우리 집사람 죽은 거 몰랐던 것처럼 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온 걸로 해. 11시 12분경에는 네. 너 휴대폰에 저장된 것 메시지 다 지워. 휴대폰 메시지 다 지워. 요거를 저 한 씨한테 하는 거를 경찰이 찾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한 씨를 이 씨가 불러내는 거를 장례식에 왔던 그 주민들이 봤어.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해 줬어. 경찰이 그걸 보고 한 씨 잡아왔어. 얘들 보니까 이 씨하고 한 씨는 주 1회 내지 2회의 성관계를 한대요. 아주 공공연한 내연 관계래. 아이고. 그 다음에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밥을 안 챙겨줬대. 그리고 이제 애시키 너는 사람도 아니니까 추운 데서 자빠야지 하고 뭐 난방을 안 해줬나 봐. 냉대를 했어. 쉽게 얘기해서. 정 씨가 수시로 찾아가서 한 씨 머리끄댕이 잡았잖아. 그리고 26일 날은 또 강 씨 부부네랑 이제 꽃박람회 갔다 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아까 강 씨 같은 경우는 뭐 알려준 것 때문에 그렇죠. 살해정도 충분히 된다고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쪼기 시작하는 건데 이 씨 당일 행적이에요. 무슨 모텔 가가지고 그 옆에 평소에 돌봐주는 개하고 닭이 있대. 네. 그 사료를 주고 오면서 시간을 보냈대. 그러고 나서 밤 11시 30분경에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사망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네. 그걸 119에 신고했고 119 대원한테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 조사받을 때는 헛소리를 해요. 아내 입에서 피 나왔다는 소리를 잃지 않아요. 피 토한 게 나오면 정상가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올 거니까. 경찰 조사받을 때는 피 안 토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지. 본인 말처럼 밖에 나갔다가 귀가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 아내가 속옷만 입고 있었대요. 그러면 아마 속옷만 입고 있거나 말거나 아마 쓰러져 있으면 만지고 난리치고 전화하고 난리칠 거예요. 당연하죠. 아주 침착하게 입을 싹 덮어주고 여기 침 흘린 거 싹 다 닦아주고 이렇게 침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바꿨던 건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시켰잖아. 그렇죠. 안 했어요. 당신 왜 안 했냐? 100% 그거 하면은 청산가리 중독될 거를 우려한 거야. 또 119 대원한테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사람 태도가 어땠는지 그렇죠. 물어봐야죠. 엄청 네. 침착하더래. 너무 태연하고 119 대원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다수 가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죠, 그럼.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출동하셨어요. 4월 목격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날이야. 네. 아내 사망한 날 4월 29일 날 오후 7시 밤 7시경에 이 씨가 자신의 구형 그레인저를 운전해서 닭하고 개 기르는 그 모텔 있잖아요. 네. 땡땡 모텔 네. 네. 방향에서 그 집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얘기해. 밤 7시경에 집 쪽으로 가는 거를 본 목격자가 있는데 본인은 11시, 12시 다 돼서 집에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말이 틀리지. 그럼 5시간 동안은 그럼 집 쪽으로 와가지고 가까운데. 어디 돌아다니다가 집에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목격자 진술이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고요. 네. 5시간 돼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말 바꿔요. 그냥 개하고 닭 그 사료 주면서 저 시간 보낸 거 이거 뭐 처음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놀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막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라고 막 바꿔. 시간 맞추느라고. 그 다음에 내연녀 한씨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네, 중요하죠. 그날 이 내연녀 한씨는 꽃박람회 가는데 주민들만 가기 때문에 거기 못 껴. 이 여자는. 대신 부산을 갔어. 부산 여행 갔다가 오면서 밤 10시 11분경에 내연남 이 씨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가. 그랬더니 그 집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어. 그러면 밤 10시 11분경에 이 씨는 집에 있었던 거야. 근데 네. 무슨 23시 20분경에 집에 왔다고 거짓말 하냐고. 이건 한씨 입에서도 나오잖아. 그럼 결론은 그 시간대라면 지 말대로라면 그 모텔 옆에서 개하고 닭 돌보는 시간이잖아. 근데 왜 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걸 보면 밤 10시 11분에 집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예. 죽어서 발견된 11시 39분 예. 요 사이에 범행 시간대에 남편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1시간 20분 있었네. 근데 이제 아내 정 씨가 꽃박람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는 그러지. 19시 40분경이에요. 당일날 밤 7시 40분경에 같이 온 거예요. 이웃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발견이 늦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 강 씨 부부도 이 씨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골 때려 이게. 뭘까요? 그 아궁이 앞에 당귀 알죠? 당귀 자주 먹어요. 불산 예. 그 새만금 코리아 뉴스라는 신문지가 있어요. 그 신문지가 그 구겨져 있는데 예. 그 신문지를 경찰이 확보해서 신문지를 보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써 있어. 예. 사인펜으로 나물 캐러 와다가 오다가. 왔다가 근데 시옷받침이 빠졌어요. 네. 근데 그대로 읽을게요. 네.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예. 돌아가며 네. 피로회복제 2억에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 계속. 그 신문지에 누군가 썼는지 모르는데 사인펜으로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억에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 계속. 라고 적힌 글이 있었어.
이 필적을 감정을 했어. 이 씨가 유력하니까 이 씨 집에서 이 씨가 쓰던 필적을 찾아가고 유관으로 대조를 했어. 네. 똑같아. 왜? 강씨 부부가 사망한 거 보는 순간 제일 일용의자로 떠오른 건 볼 것 없이 경찰 그렇죠. 눈에도 예. 이 씨였을 예, 테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네. 감정을 해내는데 신문지에 써져 있던 그 사인펜 잉크하고 예. 이 씨 집에 가가지고 봤더니 사인펜이 하나 있어. 예. 그걸 압수해서 거기에 있는 잉크 성분하고 비교했어요. 예. 감정을 했더니 똑같은 잉크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네 집에 내가, 있는 사인펜 가가지고 신문지에다가 피로 회복제 두어 개 놓고 가오는 캡슐에다가 정상가리 넣어갖고 피로 회복제라고 거기다 딱 놓은 거야. 바카스하고. 그거에 피로 회복제. 네, 네. 그거에다 바카스 하나 놓으니까 바카스 따서 알알 먹으면서 먹은 거지. 그리고 두 부부가 하루 사망한 드시지 뭐. 아내 같은 경우는 바로 쓰러져서 피를 흘렸지. 네. 정상가리 그 물 같은데 타서 먹으면 바로 쓰러져요. 캡슐이 녹으니까. 녹으면서 위에서 터지면서 죽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예. 그래서 안방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씨 부부 그 부검을 해봤더니 위 점막의 전반적인 출혈. 그거는 정상가리가 캡슐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이 캡슐에다가 정상가리를 넣어서 했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이 씨 집을 막 뒤졌어요 경찰이. 네. 했더니 정상가리 들어갈 만한 용량의 빈 캡슐이 여러 개 발견이. 우서산이 있기 때문에 그 외지에서 나물 캐러도 오고 산에 올라가는 주민들이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 동네야. 그리고 그 강씨 집이 거기 거쳐가는 쪽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생겨서 도시에서 올 때 떡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바카스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참 선하게 잘 사신 분이야. 그거를 아는 거야 이가가. 나쁜 놈이 정말. 네. 어? 그냥 마음 푹 놓고 두 부부가 바카스 한 병에다가 그 캡슐 하나씩 먹은 거지.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경찰이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되죠. 청산가리가 명확하게 어디서 났고 구했는지도 이거 수사가 돼야 네, 돼요. 약이- 그래서 정상가리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 아까 내가 이제 지인 2명한테 부탁했었다는 거 다 네, 네, 찾아냈잖아요. 네, 네, 2009년 1월 초순경에 네.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공장 안에서 청산가리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오래전에 그만뒀는데 공장은 있잖아. 가서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2009년 1월 6일 날 오후 1시경에 땡땡 휴게소에서 아는 지인 B가 있어. 아, 비요. B한테 건네줘. 건네주면서 그거 갖다 줘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2009년 5월 7일 날 오후 5시경에 이가가 자기 사위를 시켜가지고 그 전달해 준 사람 있잖아 B. 네. 그 사람이 일하는 주유소를 보내 사위를. 사위를, 예. 그래가지고 예. 아 전화하지 말고 나 좀 만나. 예. 우리 아버님이요 선생님 좀 뵙자는데요 전화는 하지 말래요. 직접 뵙지요. 예. 이걸 가서 사위가 더 얘기해 줘. 그 사람은 이제 그 A로부터 받아갖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나. 그 인근에 있는 땡땡 가든에서 만나가. 그 이제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해서 만나요. 2, 3일 뒤에 이제 그 B 씨가 이가를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한테 그 정상가리 전달해준 A 있지? A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찾아오지 말라 그래. 사후에 증거인멸 수사 걸리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줬는지 안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땡땡 가든에서 A를 만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를 또 정상가리에 만나갖고, 대해서 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라.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죽였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랑 맞아. 다 나왔네요. 이가가 A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청산가리 관련돼 가지고는 청산가리를 내가 갖고 온 건 맞는데 네. 자동차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사이에 바람에 날려가서 못 줬다고 이렇게 번복하라고 또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A나 이 B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사람 말에 잘 들을까? 지인 네. B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이가가 딸이 대학병원에 근무한대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서 도움을 줬대요. 그 이후에 서로 안부 주고받으면서 친해져 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가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돼 있다는 거야. B는 친해졌다고 그래서 이 A하고 B도 처음에 협조를 엄청 안 했어요 경찰에.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얘들은 통화내역 조회하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 전달 사실을 이제 하이패스 카드 내역 그 거래 내역 나오죠.
그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추궁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가를 이제 살인, 예. 그 다음에 이제 약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뭐 이게 산지관리법은 아마 다른 죄를 여주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구속 성취를 했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1심이 2월달에 있었어요. 무기징역 때렸어요. 아내 사망 직후에 이 씨의 행동이 어색하고. 네. 이 씨에게 청산가리 건넸다는 사람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바로 검찰도 항소하고 피고도 항소했어요. 대전 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 이민걸 부장판사예요. 네. 거기서는 에이 새끼 사형. 자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3명이나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도 사전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서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 네. 이러면서 사형 선고 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또 저 상고했겠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이 새끼 그냥 넥타이 공작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대법관이 간접 증거만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간접 증거밖에 없다. 그러면 교수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씨 입장의 변호인들이 청산가리가 장기간 방치가 되면 독성이 없을 수 있다는 뭐 근거를 낸 거 아니에요? 낸 거죠. 이 청산가리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살해 도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고등법원 형사 2부에 배당됐어요. 20년가량 공기 속에 이게 방치가 되면 네. 공기 중에서 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나갖고 맹독성 가스를 방출한대요. 청산가스를 네. 방출을 해버리고 결국은 독성이 사라진 탄산 칼륨으로 변한대요. 아. 그런 저 화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실험도 안 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요걸 감정 의뢰를 해요. 법원 직권으로. 그렇죠. 국과수하고 네. 서울대학교에. 그랬더니 두 군데에서 회신이 왔는데 네. 이게 덩어리 형태, 예.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인 경우에는 네. 16년이 지나도 독성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이번에 범행에 이용된 청산가리는 철제 분유통에 들어있던 거래요. 그 뭐 수분하고 달 일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밀폐 공간에서 유실될 우려도 없고 비 네. 맞고 뭐 예. 산소에 노출될 예. 우려도 없잖아요. 그다음 덩어리 형태니까 가루 형태보다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독성이 감소할 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네. 요거를 이게 중요한 거네. 국과수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이제 대전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보내면서 네. 우리는 이제 이거 죄가 되니까 무기징역으로 때리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사형이 무기로 깎여버린 겁니다. 그러네. 대법원 일부 민일령 대법관 네. 이 사람이 2011년 6월 30일 날 무기징역 확정해 버립니다. 이 씨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 잘하는 환경도 조사를 했어요. 예. 이 38년생인데 예. 보령에서 소장농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예. 오남 오녀 중에 막내래요. 학교는 4년 중퇴예요. 부모님이 농사일을 했는데 예. 문제는 예. 유교가 발발했을 때 형들이 다 사망해 버렸어요. 오남 오녀 중에. 형이 형들이 막내잖아요. 다 오남 오녀 그러니까 중에 사남이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형들이 다 6.25 때 사망해 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16살 때 동네에서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떠나버린대요. 예.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녀하고. 떠나는 걸 보고 자란 놈이 지도 떠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했는데 그 농사일을 할 때 농한기 때 아까 사망한 강 씨하고 둘이서 네. 전국을 돌면서 문패 제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야. 그렇죠. 그래서 혼인하고 몇 년 안 지나서 1969년 그 9월경에 3년 있다가네. 예. 상경에서 서울에 있는 땡땡 병원에 취업을 했대요. 그 병원에 취업해서 내가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병원에 무슨 행정직이나 이런 사무직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 예. 뭘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간호사 한 명하고 불륜을 맺어.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아요. 예. 그래가지고 애가 2살 됐을 때 타인한테 양육을 맡겨버리고 그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병원에서 해고가 돼요. 뭐 중개비 받은 거. 뭐 그런 거지. 예.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안 되니까 2008년 5월경에 아내가 교통사고 나니까 아내 돌봐준다고 귀향해서 정착한 거예요. 이 성격도 그 경찰에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나 3명이나 죽인 놈이니까 스트레스나 책임감에 봉착하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대요.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지워지는 일이 생기면 난폭해지고 상대가 뭐라 하면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성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은 안 해. 나는 늘 피해자고 사람들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망상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다는 거예요. 전과도 보니까 많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받은 게 있고 사기로 1년 6개월 징역 살은 적도 있고요. 범행 후에 정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연이 한시 그쵸. 회의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다음에 청산가리 제공자 회의하는 거 그죠? 오라 가라 하면서 범행은 끝까지 범행 부인했어요.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됐는데 나는 이 재판부가 사형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제 토를 달았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달았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의 성장, 학교도 제대로 못 배웠다. 그다음에 원만한 혼인 생활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내연 관계로 인한 처하고 이웃의 비난도 써줬더라고요. 난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다른 연쇄 살인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거나 마시게 하는 방법은 그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게 아닌가 봐요. 그다음에 범행 이전까지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다. 사기치는 하고 폭력 보일 새가 없었어. 변호사법 위반하느라고. 그런데 하여튼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형시키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조금 이해는 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73세 노인이다. 뭐 이런 건 이해가 가요. 혈압약 먹어요 나도. 아니 근데 73세 이런 거는 조금 이해는 가요. 그래서 수감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4일 동안 입원한 것도 그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거를 봐서 사형은 안 시켜야 된대. 너무 아니 청산가리 먹여가지고 죽인 거는 잔인한 방법의 살인 사건이 아닌가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내가 정말 서글프더라고. 서글퍼. 판결문이 압권입니다. 이 다 사건. 필요 없고요. 판결문이 압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